우량주 대부분을 갖고 있는 우량주의 주주 강사. 충암고 학생들 항상 일단 그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선생님, 다른 강사 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보실 때도 아이들이 참 순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지도에 잘 따른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부러워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저도 좀 어깨에 힘들어가면서 즐겁게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박진찬이고요. 자, 그럼 이번 중간고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으며, 그리고 또 기말고사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아무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누르는 게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혹시 저번에 그 예비고일 때 참석하신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그래도 조금 이해도가 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이제 또 이렇게 처음 오셨다면 이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머님들께 이제 말로만 이렇게 설명했을 땐 추상적이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하는 의미로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충암고의 이제 시험은 교과서 2개 과랑 이제 모의고사 1개 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서도 2개 과였는데, 모의고사가 2개가 출제됐는데 시험 범위가 코로나를 반영한 이유인지 그것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번 중간고사도 모의고사가 하나가 나왔고 기말고사도 모의고사가 하나로서 대폭 범위가 축소되었다라는 것. 근데 2학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2학년, 3학년 그렇지 않은데 1학년들만 이번 1학기는 모의고사 한 회 분량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랑 이 부분을 보면 크게 이제 아이 시험지를 혹시 보게 될 기회가 있거나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교과서가 이제 60% 비중을 차지하고 모의고사는 40%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객관식이 80%고 아이들이 이번 많이 틀렸던 서술형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니, 아이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번 예상 컷이 98점. 그렇다면 상당히 평이하다, 상당히 쉬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2점 정도가 1등급 컷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98점.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뭐 작년이랑 그건 선생님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고, 아이들은 요 정도 난이도. 그런데 이 98점 난이도라는 게 중암고의 전형적인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특이하지 않다면 이 난이도로 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어렵게 낸다라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은 이제 제가 하는 몫이고,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께서도 98점. 그러면 상위권이 1등급부터 3등급이 치열하겠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얘 나보다 중학교 때 영어 못했던 애인데 얘가 더 잘 보고, 내가 더 잘하는데? 3등급이 변별력의 측면에 있어서는 중간고사에는 얘가 잘 보고 뒤죽박죽, 이런 과정이 1학년 때는 좀 혼전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어떤 시험의 특징은 교과서는 이제 본문 암기가 줄을 이뤘다라는 것과, 모의고사에서 이제 감점 당한 요인으로는 어법과 그다음에 빈칸 추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충암고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타 학교나 일반적인 고등학생으로서는 평이하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중간고사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객관식을 이제 제가 이제 단연간 충암고만을 집중 분석을 하다 보니 빈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10가지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이제 빈칸 추론이 이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휘, 어법, 세문항, 어법 및 어법 변형 6문항.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붉은 표시한 게 어휘 변형, 어법 변형, 빈칸 변형이 있는데, 변형이 되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형이 없었어요. 그냥 지문이 있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98점이라는 평이 난이도의 1등급 컷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요약문 완성이 어렵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준비는 이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을 예상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10가지에 맞춰서 항상 또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이런 거 공부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또 한 번 점수가 잘 나왔던 친구들도 매우 이제 저조한 실력을 또 점수를 결과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는 요동이 좀 심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유형도 10가지인데 이번에는 이쪽은 서술형의 영작 관련이고 여기에서는 좀 함정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영작 중에서도 요게 중요 요소가 없는 문장 영작.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중요한 것들이 나오면 다 외웁니다. 별 표시하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문장. 그런 120개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왜냐하면 120개가 중요한 것들이 한 30개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90개.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외워야 되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출제가 돼버렸으니 중요하지 않은 문장도 외워야 됩니다. 결국은 120문장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서술형 문제는 이따가 실제 출제된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이번에 선생님들을 제가 계속 이제 조사를 하는데 권영훈 선생님과 김성지, 이윤솔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이제 1학년을 맡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출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기존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데이터가 생긴 거죠. 이번 시험지를 통해서 이재용 선생님은 이제 지금 3학년에서 1학년을 부임하시고 이제 영어과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큰 주축으로 해서 시험지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 세 분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보니 평이하게 냈었다라는 것과 방금처럼 중간고사의 그 유형을 보면 이 세 분의 어느 정도의 출제 스타일을 이제 또 학생들 못 보는 저만이 또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또 수업에서 녹여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서술형 유형입니다. 변별력, 이게 고난도 유형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이게 고난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120문장 중에 거의 이제 사실 저랑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거의 동시대에 사실은 같이 학창 시절을 이제 경험하셨을 텐데 이 정답이 문장이 in the game of life라는 게 사실 중요한 문장입니까? 뭐 어떤 분사구문, 뭐 접속사 막 이런 게 들어간 문장, 뭐 가정법, 뭐 이런 게 들어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평이하죠.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빛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비출 것이다. 이 문장. 그래서 1과 2과의 120개 문장 중에서의 중요도로 따지면 굳이 순서를 매길 수는 없지만 한 탑티어가 아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면 한 상위 80등 정도의 중요도 문장 굳이 표현하자면 그 정도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감점을 맞았냐면 잘 본 친구들은 문장을 다 외웠던 친구들, 못 봤던 친구들은 안 외웠던 친구들은 어렵고 외웠던 친구들은 되게 쉽습니다. 이래서 어떤 격차가 생기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냐면 오늘도 이렇게 뭐 학습 교과서가 범위가 나가면 학습 목표는 본문 암기입니다. 본문 암기 많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한 20개 많아봤자 30개 이 정도 문장인데 그게 학습 목표고 그 문장을 다 외워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워크북을 통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다시 이 중요한 문장들을 테스트를 보고 외우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얼마큼 성실하게 수행하고 어떤 놓치는 것 없이 하느냐, 거기에서 어떤 감점의 유무가 달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윤솔 선생님께서 아이들 말로 들어보니 서술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이들 문장을 안 외우는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문장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서술형이라는 것에. 근데 이런 게 서술형입니다. 충암고에서는. 그러니까 막 진짜 기술하라.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라. 이런 게 서술형이 아니라 요게 그냥 서답형입니다.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어떤 핑계나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문장을 외운 것이 좀 힘들고 귀찮을 때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의내신을 보면 3회를 이제 실시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 유형을 하나 뽑았습니다. 빈칸 추론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같은 문제인데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읽어봤었던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런 문제를 틀렸다라는 것은 진짜 학습량이 그날 전날 풀어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머님들 거기 자료에 학생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저기 내신 분석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네, 충암고 엠블럼 붙어 있는 거기에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아이들이 실전 미니 테스트와 모의 내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풀어봤었던 문제들을 제가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첫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당황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고등학교 문제는 이런 식이네 라고 시험장에서 느꼈던 아이들도 분명히 이 비재원생들 사이에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시험 유형에 대해서 똑같은 문항수랑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시험 문제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뭐 시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들은 잘 한 것은 저는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학습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단계별로 봤을 때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과제가 이루어집니다. 과제가 자연스럽게 부과됩니다. 과제가 부과나면 이 과제, 수업에 대한 과제에 대한 테스트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진도가 이제 다 나가게 되죠. 그러면 반복과 그 다음에 추가 문제라든지 심화 문제가 부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수업한 지 오래됐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 전날은 모의 내신을 시험 전날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했었던 것을 같이 풀어보고 틀렸었던 것들을 마지막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험 전날 국영수를 공부한다. 중학교 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막 이렇게 금방 막 상승을 맛보거나 그런 어떤 맛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돼서 뭐 시험 전날에 막 공부해도 점수 오르는구나. 그런 습관이 붙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우리 떨어뜨려내야 될 어떤 습관이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7주간인데 이번에 모의고사가 2개가 들어가지 않고 1개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와 그 다음에 서술형을 위주로 또 아이들에게 틈틈이 좀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3점 유형 이런 것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6월 9일쯤에 6월 모의고사 나오는데 그때 시험의 머터리얼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6월 모의고사가 이제 아이들 시험범위인데 지금은 그 모의고사를 빨리 공부하고 싶어도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6월 9일까지. 그럼 6월 9일까지는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문장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과 어법, 충암고에서 가장 변별력이 높다라고 보는 그 부분을 지금은 반복해서 강화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교재를 혹시 이제 집에서 보시면 사실 정성이 들어가고 사실 양질의 교재입니다. 뭐 제가 만들고 뭐 이런 교재 사실은 되게 좋은 교재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이걸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뭐 아이들 내신 교재랑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재 안에 있는 이 서술형 강화 이런 교재들은 그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기민하게 반응한 어떤 저의 노력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아이들이 지금 가장 급한 게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잘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하고
그런 양질의 자료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교재 이제 프로세스 중에 강의는 어떤 결석생이나 이렇게 학생을 위해서 영상으로 찍지만, 저는 영상 강의는 절대 혹시 아이가 아파서 밴드로 시청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 말려주십시오. 현장 강의와 이 영상 강의는 어떤 임팩트가 다릅니다. 와서 긴장감을 느끼고 이 공기로 전달되는 어떤 그리고 아이들 주변 아이들이 쟤 열심히 하네, 서로 친구끼리 어떤 경쟁 관계, 긍정적인 경쟁 관계죠. 그런 걸 느끼면서 공부하는 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밴드 안에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하듯이 영상 쳐다보듯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테스트도 아무리 조교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출하고 숙제 검사 맡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온라인 상에서의 숙제 검사 이런 것들은 빈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특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 상황한 경우는 밴드로서도 이렇게 하고, 반복 학습 그때는 좀 체력이 안 돼서 좀 수업을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는 제가 가장 중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수준별 과제 및 어떤 최적입니다. 조금 이따가 어머니들께 이 과제 및 테스트에 대한 제가 사실 좀 준비한 이 레포트 카드가 있습니다. 사실 요걸 지금 드리면 어머님들 요거 보느라 관심 사실 여기에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안 들리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 나눠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분란을 좀 씨앗을 나눠두는 느낌일까봐 사실 저도 많이 고민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관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픈하고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과정을 나가는지, 이번 기회에 만약에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야 앞으로 이제 남은 9개 계단을 훨씬 더 튼튼하게 아주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오픈할 건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과제 같은 경우에서 중학교랑 다른 게, 과제를 저는 여러 가지를 내줍니다.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의 과제가 안 돼 있으면은 집착도라든지 아이들 추적하고 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추가 과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과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과제랑 테스트에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제, 이런 것들은 삼각형만 돼도 그래도 오케이 하는 과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그게 분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중간고사를 통해서 아이들도 그것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어떤 선생님 이제 공부하는 방법 알겠어요. 요렇게 좀 조금씩 뒤늦게 튀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네, 결국 이제 성장이죠. 공부하는 방법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분 좋은 사진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테스트랑 이런 과제를 이렇게 실전처럼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대한 긴장감 넘치게 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원에서 60분에서 90분, 좀 더 넘으면은 2시간 넘게도 테스트가 통과 못하면 하게 됩니다. 테스트 유형 같은 경우는 단어 테스트와 학생들은 이제 많이 익숙할 겁니다. 이대로 나가는 거니까 교과서 암기랑 모의고사 나갈 때는 모의고사의 어휘어법 빈칸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겠고, 이번에는 이제 서술형 강화하는 교재로서 이제 서술형 강화 테스트. 아이들이 아무래도 쓰는 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S 놓치거나 언을 써야 되는데 어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중간고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 가지고 감점이 됩니다. 1점, 2점 감점되는 게 등급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전 미니 테스트하고 아이들이 이제 비포로 뽑습니다. 실제 시험지 사이즈와 그다음에 모의 내신으로 이루어진 이런 테스트.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어머님들께 이제 문자를 드렸습니다. 아이가 최종 몇 등급이 나온다. 몇 등급이 예상된다. 몇 등급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보이는데 이거? 저 화면에 이거 볼 때는 작길래 잘 안 보이잖아. 이거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요. 어머니 여기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 거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한 30명의 아이들의 성적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 모의내신 1차와 2차의 성적이 사실은 유사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보편적이고 이 평균을 냈을 때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는 잘 본 것 같은데 막상 시험에서 못 봐서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왜 나일까? 이렇게 사실은 그럼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이제 이런 성적표에서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고 또 어떤 부분이 약한지 또 저하고 이제 뭐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아이하고 그 부분은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을 예측을 했고 중간고사에 어느 정도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궁금하고 우리가 과연 겨울방학 때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이미 중간고사의 결과를 보면 늦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 중간고사 보기 한 2, 3주 전에 성적을 다 한번 예상 등급을 좀 보내드렸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충암고를 맡으면서 사실 이 마치 자랑 같으니까 사실 좀 말하기가 사실 일이 잘 안 떨어지는데 저는 뭐 확신 자신 없으면은 사실 이 자리에서 아이들 앞에 못 섭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다른 대안이 있을까 감히 이렇게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 학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전에 모든 강사들의 시장이라는 게 뭐 10개 학교, 다양한 학년 이렇게 맞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암고만을 맡는다라는 거는 제가 많은 학교를 안 맡아보고 충암고만 맡아봤으면은 뭐 또 모르겠죠. 하지만 다양한 지역에 많은 학교를 맡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 노하우를 한 학교에 쏟을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어떤 강점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분명히 실적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충암고 학생들의 수시 성적이라는 거 입결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력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암고만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 강점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아이들을 또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것만 이루어졌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수시라든지 대입에 대한 어떤 정보 부족을 겪을 수 있지만 여기 대표님과 어떤 부장님과 이러한 그 수시 관련 상담 이런 것들도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저는 이제 수업에만 준비하고 아이들 자료에만 수업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끝났죠.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는 제 뭐 어떤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영어 이 인근에도 학원이 많은데 사실 영어 학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사실은 안 봐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쪽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목표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아이들이 다니는 수학학원, 국어학원, 뭐 과학학원과 비교했을 때 결코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 우위의 학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를 할 거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뽑아낼 겁니다. 저는 인근에 있는 영어 학원이 저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 거기에보다 더 양질의 교육과 성적 향상을 분명하게 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은 저도 떨리는데 뭐 자신감 있을 때 지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머님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실 성적표는 좀 알려드릴 테니 이제 그걸로써 마무리하겠고 또 혹시 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간담회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나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